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분이 조금, 근데 오늘은 다른 분이 좀 하셨네요, 앞에. 예. 저도 앞에 거 조금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9시 58분부터 레디하고 있는데, 지금 더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예. 어차피 11시 반까지 해야 돼서, 예. 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다들. 시장 이야기 좀 드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종목을 이미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눌림목 종목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좀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급할 종목은 아니에요. 약간 스윙 형태로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그거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거 화면 넘겨봅시다. 예,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는 저는 추석 이후 개인적으로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고요. 자, 아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에 대해서. 오케이. 자, 오늘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이 모두 좀 빠져요. 모두 조금 빠지는데, 거래소도 조금 빠지고,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집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는데, 제가 어제 아마 처음으로 관심주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제가 관심주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으로. 4주 만에.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관심주 제시한 것 중에 빠진 종목이 엊그저께 처음 나와가지고도 있지만, 제가 그냥 시장 보고 느끼기에는 뭔가 좀 껄끄럽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껄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껄끄럽다라고 느끼는 거는 시장이 이제 빠질까봐 하는 우려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시장은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정이라고 저는 봐요. 1부터 조정이 진행 중이다고 저는, 지금 조정 진행 중이다. 추석 전까지 전 이럴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수는 더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고요. 지금까지 반도체가 끌고 갔는데, 여기서 반도체 한번 빠질 때가 됐긴 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제 좀 많이 들었던 하루예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장이 조금 안 좋네요. 특히 코스닥 하락폭이 좀 있어요. 보시면 지수의 하락폭도 하락폭인데, 하락 종목이 좀 많아요. 1200개 정도 되죠. 1200개면은,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예,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락 종목이,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어가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매 가능해요. 매매는 가능하고, 종목별 매매 가능. 근데 쉽진 않아요. 약세장이니까. 약세장이지만 종목별 매매 가능. 근데 이제 1300개 넘어가면, 제가 뭐라고 했죠? 매매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지금 1200개 넘죠. 지금.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오늘. 어제도 아마 한 1100개, 1200개 갔었을 거예요. 장중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은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나오죠. 아침에. 새벽 아침에 나오는데, 실적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실적 좋고 전망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의 반응은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시간의 반응은 그냥 뜨뜻미지근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을 거는 좀 너무 뻔했거든요. 너무 뻔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세게 갈 법도 했던 장이에요. 어제 장이. 근데 어제 어땠냐면 반도체가 뭔가 좀 껄쩍지근했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껄쩍지근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약간 선반영이 이미 좀 어느 정도 됐다.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많이 올랐잖아요.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좀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아마 NXT에서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NXT를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시간 흘렀습니다. 본장이. 정작 본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빠지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또 않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다 있는데 제가 계속 좋다고 한 하나 마이크론 많이 빠졌나요? 이게 보합이에요.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반도체가 되게 또 잘 버텨요. 정작 본장에서 잘 버틴다고 저는 오히려 좀 보여져요. 하락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은데 잘 버텨요. 되게 매수세가 세다. 시장 강하다. 이거를 일단은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약하면서 이제 코스닥이 좀 내려오죠. 그리고 바이오가 좀 빠집니다. 바이오가 조금 내려와요. 뭐 3천당 ABL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종목들인데 하락폭 좀 있어요. 펩트론, 뭐 D&D 파마테. 오늘 바이오가 제일 많이 약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약하면 코스닥이 약하죠. 오늘 바이오가 사실은 오히려 제일 약해요. 코스닥 하락의 지금 원흉이 되고 있죠. 오늘로서는 약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원전 오늘 세죠. 원전 세고 뭐 이런데 보면 이제 원전도 이쯤에서 이제 관심주를 드릴게요. 관심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은 글로벌 트렌드인데 이게 정책이랑 엮여가지고 뭔가 세게 못 가고 이러는 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있는데 잠시만 이분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였는데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들어갑시다. 자, 한 번만 보고요. 잠깐만 해야 되나? 잠깐만.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코드 번호가 059090이고요. 미코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은 드렸던 주식이에요, 사실. 미코고 가격대는 1호부터 154. 다음 리스크 135. 이렇게 좀 오늘의 관심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고 딱딱딱 코드 번호 쳐보면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형태의 종목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오늘 관심주는 이겁니다. 잠시만요.
아니, 다들 뭔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코. 일단 차트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차트입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차트를. 사실 얘가 최근에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어요. 한 음봉이 몇 개예요, 지금? 8개? 음봉이 8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이거는 이제 회원방에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저희 요거 장대한봉 쏘는 날 다 팔았던 종목인데, 그리고 사실 추가로 더 가서 다시 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레인지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사실 회원방에서 살까 하다가 여기서 푸는 거니까 저희 회원방에서 사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도 하고 모두 하고 하다 보면 종목을 저는 겹치게 하기 싫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설명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밀려봐야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일봉은 추세가 좋거든요. 주봉 봅시다. 주봉은 이래요. 주봉은 이런데 이거 많이 밀리면 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을까? 14,500원이요? 예. 저 얘기를 하시네. 얘는 오늘 돌리면 다이버전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에요. 얘는 오늘 15,400원 이상으로 돌리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15,400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15,400원 넘어가면 매수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기업 내용이면 그냥 담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봉상의 네. 아무튼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리저러블하다. 그러면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 제가 사실 되게 좋게 보는 회사인데, 일단 얘가 그 코미코 가지고 있잖아요. 코미코도 지금 움직임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세정. 그리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라고 현대중공업 산하에 있는 원래 회사였어요. HRSG를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원전에서 BHI 같은 회사가 하는 그 산업용 보일러 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요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 요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요 HRSG 산업용 보일러 이쪽도 실적이 올해부터 찍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플랜텍이라고 그 포스코 산하 회사를 또 인수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미코파워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요 플랜텍하고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시너지 기대. 그래서 지금 사실 수소 에너지도 되게 핫하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미코파워는 참고로 얼마 전에 그 일반 그 뭐라고 하지? 일반 여튼 그 수소 에너지 관련 그 뭡니까?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어요. 일반 전력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이건 뭐 내용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최근에 이제 플랜텍 인수한다고 해서 요게 좀 시너지가 기대가 돼요. 어느 쪽에서? 수소 쪽에서. 그럼 얘는 수소, 산업용 보일러,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보통은 이제 이런 차트면은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일 수는 있는데, 뭐 차트도 차트지만 그걸 떠나서 내용 자체가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으면 좀 볼만하겠다 라는 측면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코. 야, 최근에 얘기했던 거 오늘 다 빠지네. 이거 지금 봤네요. 다 빠지네요. 확실히 솔트룩스만 올랐네. 확실히 오늘 장이 안 좋아요. 네. 미코. 봅시다. 이렇게 놓고
얘는 약간 중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니코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시장이 더 내려오죠? 네, 더 내려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하락폭도 좀 커지고 있고, 그나마 원전 쪽만 좀 강한 것 같은데, 원전 쪽에서 우리 기술 좋긴 하더라, 요새. 근데 좀 많이 쉬고 갔구나, 이미. 그러면 G2 더, 이것도 괜찮은데. IT. 이상하게 IT가 장이 이 정도 밀렸는데도 생각보다 안 빠져요. 생각보다는. 심텍은 오히려 올랐어. IT가 좀 빠져야 되는데. 오늘 액침 냉각이 아침부터 조금 세더라고요. 액침 냉각. 사실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살짝 쉴 때 이런 쪽으로 매기가 간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액침 냉각의 반등은 좀 있고, 로봇도 오전에 좀 강했는데요. 지금 다 내려왔을 겁니다. 오전에 보면 클로봇, 원익홀딩스 치고 가면서 좀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장이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확실히 중요한 게, 시장 지수가 중요한 게, 막 치고 가다가도, 그 섹터별로 막, 치고 가다가도,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윗꼬리로 가요, 대부분. 윗꼬리. 대부분 약간 이렇게 돼서 원래 그래서 이제 지수가 빠질 때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요. 오늘이 약간 그렇죠. 로봇도 오늘 약간 분위기가 그렇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른 질문들이 이렇게 많아? 예. 자, 저마저 한번 훑어볼게요. 오늘 IT센 글로벌 세구나. 이거 금관련주인데. 조선기자재 반등. 사실 조선기자재는 어제부터는 이제 종목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반등이 가능한 레인지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안 볼 거라고 했습니다. 조선기자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레인지라서 그런지 오늘 또 장 빠지고 하니까 약간 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원전 강하고 원전 조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죠? 방산일 텐데 방산도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조방원 강하네요. 조방원. 조방원이 조금 강하네요. 조방원. 장 안 좋은 겁니다. 조방원이 강한 거는. 장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고. 생각보다 코스닥이 많이 밀려가지고 더 좀 매가리가 없어요, 시장이. 확실히 이제 종목들은 보면 코스닥이 조금 그래도 견조해야 종목들 움직임이 좋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제가 어제 신규 상장주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유로핏 오늘 가는구나. 얘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가네요, 유로핏.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장이 안 좋아요, 보통. 로켓 헬스케어도 가는구나. 이건 제가 어제 잠깐 봤던 거라 좀 아쉽네. 로켓 헬스케어 오가노미드 사이언스. 장이 안 좋을 때 보면 신규 상장주로 좀 매기가 가더라고요. 화면 컴퓨터.
자, 어제 S2W 이거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까지 그냥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장 찝찝할 때 매매하기는 좋다. 이 밑에서 설명했던 것 같네요. 줄 거가면서 상한까지 가고 오늘 또 가버렸네.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지금 처져 계신 것 같아서 자꾸 물어봐야겠다. 어제 장이 좀 찝찝하다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S2W 같은 게 데이터는 별로 없지만 딱딱 자리만 정해놓고 매매하면 반대로 가도 사실 손절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의외로 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매매를 제가 그닥 선호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단기 매매에 한해서는. 이건 뭐 기업 내용이랑 상관없죠. AI 쪽 기업일 거예요. S2W 같은 거는. 할라케스도 그렇고. 이제 쉬었던 유로핏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장이 별로란 얘기입니다. 장 자체는 좀 별로고. 오늘 사실 아침부터 또 리튬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오늘 또 빠지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리튬 관련주 일부 움직임이 초반에 있었는데 걔네도 지수 빠지니까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사야 되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IT인데 장은 빠지는데 IT가 별로 안 빠지니까 참 IT 언제 사야 되나가 제일 고민. 그거가 여러분들도 지금 제일 고민이셔야 돼요. 예. IT 핵심주 언제 사야 되나.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얘네들 언제 사느냐. 장 빠져도 안 빠지고 바이오도 사실 핵심주들은 또 잘 안 빠져요. 하락 종목이 얼마나 많나? 1256개. 예, 이 정도면 사실 굳이 열심히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어떤 마인드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이제 단기 매매할 거리 할 게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제 스윙 혹은 중기 개념으로 일부 종목 매수는 가능. 근데 단기 매매로 오늘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관심주로 제시한 종목도 사실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막 사서 치고 빠지자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게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아마 조금은 가격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이거 10% 좀 넘잖아요. 제가 10% 넘는 수준으로 보통 제시를 안 해요. 그 짧을 때는 3%, 조금 많으면 7%, 한 5% 전후로 보통 제시를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길게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단기 개념보다는 조금 중기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런 것들은. 아셨죠?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단기 매매하기 적합한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어떻게 되냐면 치고 가다가도 윗꼬리가 많이 잡혀요. 근데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매매가 되는데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시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단기 매매 욕심내지 마시고 약간 느긋하게 종목 매수한다. 제가 추석 전까지 추석 이후를 대비하는 포석으로 뭐 사더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눌림목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그쵸? 오늘 같은 장이 딱 그런 장이에요, 사실. 오늘 같은 장이
약간의 여유를 두고 종목들은 이제 매수하는. 지금 미코는 혹시 어떻게 됐네? 300원까지는 올라왔네 또. 15,300원. 아까 최저점 막 깨고 내려갈 때 제가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보면 아씨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를 얘기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 내려가고 있는데. 네, 여기 30분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60분도 저점 깬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안 깼구나. 이렇게 알려달라는 게 맞습니다. 네, 예로 한번 조금, 그러니까 차트라는 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했냐면, 차트가,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그러니까는 특정 패턴을 이제 스터디 시키기 위해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고 거기 그 패턴에 맞는, 아니면 그냥 아무 종목이나 차트 열어놓고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세요? 여러분들은 1번을 선호하세요? 2번을 선호하십니까? 그걸로 해드릴게요. 그걸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 근데 오늘 장이 좀 시원하게 빠지네, 진짜. 반도체만 안 빠지고. 반도체만 안 빠지고, 참. 의외로 1번이 맞네. 진짜 의외인데요, 여러분들? 나 2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번이 많아요. 왜 1번이 많지? 저는 왜 2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책 같은 거 보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책 같은 걸 보면 막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거기에 그 패턴에 맞는 종목들만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쐐기형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쐐기형. 주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고점은 계속 돌파하고 있는 쐐기형. 여기에 가면은 주가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쐐기형이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3번 쳐보세요. 이런 패턴이 나 있는 거 나 대충 안다.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또 상승 쐐기형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락 쐐기형. 많이들 아시네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네. 책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책을 보면 저거에 맞는 패턴을 딱 그 종목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 보면 실전에서 저런 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실전에서 다 맞을 것 같으세요? 실전은 진짜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하락세기형, 아니 상승세기형이잖아요.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뻥 이렇게 가는 거. 실전은 진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번은
그 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책이랑 똑같은 거. 저게 맞는 거 가져가 나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모든 종목이 저게 맞나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2번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전 2번으로 설명을 할 건데, 미안해요. 예, 여러분들한테 괜히 물어보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2번이 맞아요. 책처럼 공부를 왜 합니까? 책처럼 공부는 이 유튜브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 사서 보세요, 그냥. 예. 책 사서 그냥 보시면 되지. 어떤 패턴이 있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아셨죠? 2번으로 하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근데 설명을 그냥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들로 하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이미 찝어드린 종목이 많기는 해요. 미코 먼저 봅시다. 미코의 기술적인 포인트는 어떨까? 벌써 몇 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차트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보면, 보세요.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려드릴게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제어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하려고 해요. 보니까. 근데 그 수렴이 아래로 깨집니다. 깨졌죠, 아래로.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주가가 딱 요렇게 진행되죠. 요거 뭐예요? 역헤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패턴들이 나왔냐. 요거 삼각수렴. 근데 밑으로 치졌어요. 바닥에서 역헤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박스를 그리네요. 역헤드 목선 돌파했으니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를 또 그려요, 이렇게. 박스. 바닥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닥은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박스 상단을 요 양봉으로 돌파를 하네요.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나는 겁니다. 추세가 나요. 요 진행 과정.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좀 설명한 거 이해됩니까? 그 앞에 거 지우고 이제 뒤로 갑시다. 그래서 돌파해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추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추세가 나왔는데 얘는 한번 파동 나오고 얘는 참 신기한 게 좀 무거워요, 종목이.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여기에서도 또 박스를 그려요. 이렇게 또 박스를 만들었었다고요, 사실. 제가 이때는 매매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는데 이게 분명히 올라갈 법한데 무겁더라고, 뭔가 무겁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한 또 3달 정도 박스를 그려요. 보통 박스 그릴 때는 3달 패턴이 제일 베이직이에요. 3달. 이런 거 그냥 외우세요. 박스는 보통 3달이 베이직이고, 앞뒤로 한 달씩, 뭐 2달일 수도 있고, 4달일 수도 있어요. 3달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튼 뭐 그렇게 또 그리다가 이제 돌파하는 또 봉이 하나 나왔죠. 그 봉이, 이렇게 이제 거래까지 실어가지고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기준선 타고 요런 데가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요런 데가 눌림목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좀 내려왔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 사실은 이 자리만큼 단단한 자리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 자리만큼 단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굳이 오늘 얘기한 거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담아봄직한 가격대가 왔다. 그리고 이게 역으로 이거 잠깐만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0으로 보자. 지수는 더 빠지면 좋겠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역N자 하락으로 보이죠? 역N자 하락이잖아요, 그쵸? 역N자 하락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상상입니다, 상상.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게 15,400원이죠.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리저너블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완전히 차트에 근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아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모양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미리 넘겨짚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3번. 그래서 대충 이런 형태로 얘는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주봉 보면 역사적 고점 여기네. 조금 근데 차트상은 좀 난해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많이 봐서 아는데 저 종목 조금 난해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항상 보면. 어쨌든 이제 저런 형태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고. 잠깐만요. 자, 이제 또 뭐 얘기해볼까? 뭘 얘기를 해볼까요? 솔트룩스 얘기해볼까요? 솔트룩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솔트룩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솔트룩스를 얘기해볼게요. 아, 이거 선이 왜 이렇게 많아? 선이 왜 이렇게 많아? 주봉 한번 볼까요? 아, 좀 지저분하다, 이 종목. 뭔가 지저분한데요? 이건 지금 주봉인데 이 주봉이거든요. 차트 화면이 흐려요. 이 자리가 되게 위험했던 자리라는 건 아시겠어요?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저 네모 박스 친 저 자리가 되게 리스키한 자리예요. 저게 왜 리스키한 자리냐면, 이렇기 때문에 리스키한 자리예요. 이게 처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때. 여기서 밀리면 좀 세게 밀릴 수가 있는 그 자리예요, 여기가. 이게 밀려서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도, 이거 앞으로 좀 가면, 네, 이 자리잖아요. 여기 되게 위험한 자리. 돌파 안 되면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자리. 왜냐면 헤드앤숄더가 나오니까. 그런 자리고, 관심 없다가 이제 또 쭉 올라오고, 최근에 이러고 있는데, 일봉으로 봅시다. 네. 아, 주봉을 보니까 차트가 어질어질하네. 큰 이 트렌드는 잡혀 있나, 얘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이, 아유, 복잡하죠.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근데 얘는, 이제 뭐 차트에는 뭐 선만 긋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되는 자리들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데요. 요 자리. 요 241선. 요거는 중기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241선이라는 자리는. 사실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초까지 241선에 닿은 건 아닌데 사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구간이었어요.
8월 말 9월 초가. 그 또 근거 중에 하나가 241선하고 거의 좀 요거잖아요. 요거 요 주황색 거의 닿기 시작을 했거든요. 닿기 직전까지 왔었거든요. 저희에서 아마 이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32,000원대 이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날 얘기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요 양음양음 요러다가 양봉 뜨는 거 보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은 되게 의미가 있는 양봉이에요. 여기서 뭔가 격전을 벌였는데 바로 밑에 241선을 두고도 여기서 쉽게 안 밀리고 음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탁 올라섰어요. 여기는 포인트예요. 여기는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포인트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러다가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갔죠. 갔고 여기서 걸렸네. 여기가 뭐 의미가 있는 자리죠. 여기도 보면 61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사실 구름대에 이제 하단에 구름대에 진입하는 레벨이잖아요. 참고로 구름대는 일반적으로 매물대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합니다. 매물대 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걸릴 법한 자리였어요. 이때가 이제 38,000 얼마였네. 제가 아마 대충 한 4만원 언저리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걸리는 자리다. 충분히 또 납득을 하실 것 같고요. 이 정도 자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장대 음봉으로 한번 가격 다운을 시키잖아요. 그 전에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확장해 볼게요. 여기죠. 딱 윗골이 잡힌 이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딱 기준선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네요. 예. 여기 또 시간을 보내면서 구름대가 알아서 내려왔어요. 이제 매물대로 본격 진입합니다. 상승 추세라는 건 여기서 누가 봐도 이제 상승 추세 흐름까지 가려면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야 되냐면요. 여기서 뭐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구간이 나온다고요. 특정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밑에서 공략하는 종목이잖아요. 밑에서 저점에서 공략해보는 종목인 거지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얘는 지금은 저는 딱 눌림목 구간으로 보여요. 예, 그냥 딱 눌림목 구간 같습니다. 요거 설명 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시고. 그냥 뭐 눌림목 구간 그럼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공부도 공부인데 좀 시장 보면서 할게요. 저도 시장 봐야 되고 저도 시장이 궁금하거든요. 시장 보면서 합시다. 시장을 보면서 합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충당물 풀이 많이 올라오네. 잠깐만요. 마음이 아프네. 오늘 지금 손절을 하나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종목들이 우수수 밀리니까 손절 종목이 나오네. 차라리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제가 최근에 저희 방 손절이 이번 달에 3개 나갔거든요, 총. 이번 달에. 지난주에 2개? 이번 주 1개? 이런 것 같은데. 손절가를 일부러 더 타이트하게 가고 있어요. 사이즈가 나아. 바이오도 오늘 좀 많이 빠지네. 근데 차트 하니까 이거 생각, 아이고, 화장품 좀 올라오는구나.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저희가 그냥 매매했다고 하면서 알려드린 종목이 코롱 티슈진이 아니었나요? 제가 요거 문자 내역까지 보여드리면서 기억나죠? 어제 설명했나? 코롱 티슈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매일 방송하니까 어젠지 엊그저께인지 헷갈려요. 근데 이거 저희는 매매를 했어요. 이날 사서 어제 팔았어요. 5만원에 다 팔았더만. 5만원에 다 팔았어요. 아무튼 사서 하루 만에 10% 나오죠.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쳐보세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좀 차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번 한번 쳐보시면 제 생각의 흐름에 따라 한번 설명을 좀.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회원방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했던 거기는 한데, 단기 매매든 뭐든 할 때, 매매할 때, 차트만 보고 하진 않아요. 차트만 보고 하지는 않아요. 차트도 보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도 봐서, 차트 위치도 괜찮은데, 모멘텀도 있는 종목을 하면 좋거든요. 요걸 찾는 거거든요. 사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차트는 되게 이쁘다고 제가 설명은 드렸었을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이쁜 자리였다. 왜냐면 도지 2개로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다음날 양봉 뜨는 자리 너무 좋아요. 혹은 얘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여기 도지 하나 떴잖아요. 다음날 바로 양봉 진행될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꼭 2개 떠야 돼. 2개 뜨면 되게 좋아요. 보통 2개 뜨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되게. 근데 이제 보면 얘는 그럼 모멘텀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자리. 그쵸? 이 자리 모멘텀까지 있으면 얘는 모멘텀이 좀 확실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모멘텀은 뭐였냐면 최근에 바이오 애널에서 애널 중에 뜨는 애널이 하나가 있어요. 바이오 애널 중에 뜨는 애널이 하나가 있는 게 한투의 위 뭔데? 아, 나 이름을 까먹었다. 한투 애널이 아무튼 떠요. 한투 애널이 원래는 신한에 엄민용 애널이 이쪽 방면에서는 좀 스타 애널이잖아요. 얘가 이제 알테오젠으로 떴잖아요. 한투 애널이 뜨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게 트렌드인데 얘가 미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바이오 7개 얘기하듯이. 근데 몇 개 겹치더라고요. 요거 쭉 얘기 드릴게요. 코롱 티슈진,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코롱 티슈진, 에이프릴, ABL 한 2개 더 있는데 D&D 파마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놈의 기억력.
뭐 그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 애널이 요즘 밀고 있는 바이오가 전부 신고가예요. 이런 트렌드 있는지 모르셨죠?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유일하게 신고가 못 간 게 얘예요. 지금 코롱 티슈진 오름테라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밀었던 거고 Y바이오도 제가 밀었던 거고 그거 아닙니다. 네, 그것도 제가 얘기했던 7개 바이오랑 달라요. 얘네는 지금 겹치는 게 에이프릴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튼 이제 한투 애널이 밀고 있다고요. 되게 좋게 계속 보고서가 나와요. 예, 티슈지는 보니까 내년에 이벤트가 있거든요. 내년에 이벤트가 있어서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위치다. 보로노이도 아마 제가 저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긴 아니에요. 한투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건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얘도 근데 지금 제가 한가하게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장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시장 잠깐만 좀 체크 좀 해봅시다. 장이 많이 밀리잖아요 지금. 한가하게 이럴 때 야 이씨 매도 사인 떴었네. 내가 이거 안 보고 있었네 여러분. 지금 아까 차트 얘기하고 있을 때 매도 사인 이미 떴네요. 응? 네. 10시 반쯤 뜬 것 같은데요 매도 사인이. 올릭스 맞아 올릭스. 아시네 저분은. 맞아요. 저 바이오에너리 이제 또 같이 밀던 게 올릭스 이렇게 해요. 맞아. 얘 5개. 요렇게 5개를 엄청 밀었어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근데 요즘 트렌드거든요. 이쪽 얘가 좋게 봐? 올라가.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바이오는 약간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임상이라는 약간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모멘텀이잖아요. 실체가 좀 애매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보면 확실히. 근데 이 애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냥 공부한 애널이 아니라 아예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여튼 지금 그건 그거고. 지금 시장이 매도 사인 떴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매도 사인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호가 한번 뜨면 오늘 내로 요 신호가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뭐다? 그냥 매도입니다.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조금 매도 사인이 떴고 다이버전스도 떴네요.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어디까지 빠지나 한번 봅시다. 예. 근데 저는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신호들이 다 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1번. 여러분 기술적으로 매도 사인 떴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이버전스도 떴고요. 또 신호도 떴어요. 매도 10시 반 기준 오늘 내로 매수 신호 안 나오면 지수 좀 쉬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쉬는 구간이라고 봐요. 이 빨간 매수 매도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어디 뭐 HTS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네, HTS에서 제공하진 않아요. 제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네. 제가 제 회원들한테는 이제 넣는 법을 다 알려드리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검색기도 그렇고 신호도 그렇고 저는 나중에 이게 다 AI로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잠깐만. 좀만 더 보자.
이게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사실 저희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자, 검색기나 신호나 이런 것들. 나중에 AI가 많이 대체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냐면 시장 공부. 시장 공부를 해야 돼요. 뭐냐면 검색기 만드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신호 만드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나중엔 AI가 또 다 해줄 것 같거든요. 나중엔 AI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점점 AI는 발전하겠죠. 근데 이걸 만드는 테크닉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프로그래머의 예전에는 프로그래머의 영역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지랭귀지로 요즘 HTS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이지랭귀지로 다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할 수 있다고요. HTS에서 다 제공해주니까. 예전에는 코딩을 다 했었다고요. C로 코딩하고 C++ 막 이런 걸로 코딩했단 말이에요. 자바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시장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시장에 대한 내 생각을 검색기나 신호기에 옮겨두는 작업은, 이 테크닉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이거 옮겨두는 작업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요즘은 되게 쉽다니까요. 별로 안 어려워요. 나중엔 더 쉬워질 거예요. 점점 AI가 다 해주는 세상이 올 겁니다.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 말은 이게 핵심. 이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플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튼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고, 지금 장 밀리는데 미결제도 좀 늘었네요 오늘. 요런 거 안 좋은 겁니다. 요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요런 게 안 좋은 건데, 봅시다. 근데 이제 수급의 양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늘 외국인 1700개 팔잖아요. 지금 밀었을 때가 이게 언제야? 10시 반부터 밀었죠? 예, 10시 반부터 밀었고. 뭐야 이거? 외국인들 팔았다 샀는데? 외국인들 팔았다 샀는데요? 개인을 한번 보자. 개인이 오히려 팔았네. 개인이 따라가네. 기관. 개인. 금투. 자, 요거 설명 드릴게요. 심심한데. 검색기 만들려면 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미결제가 느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양을 생각을 해봐야죠. 이 모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양이라고 하면 이게 안 좋다라는 근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새 돈이 하방으로 들어오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모양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게. 그럼 실제로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건 수급을 봐야죠. 한번 보면 지금 수급은 어땠냐. 저게 10시 반인가부터 미긴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 1800개 팔았어요. 이거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10시 반부터 밀었다가 샀어요. 예, 밀었다가 샀죠.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게 수급입니다. 그럼 더 나온 미결제는 어디 물량이지? 개인 한번 볼게요. 개인 같은데요. 외국인이 때렸고요. 요걸 외국인이 때렸고, 요걸 지금 뒤늦게 개인이 때렸어요.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거 외국인이 때렸고 개인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10시 반부터의 움직임,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게
외국인이 선물 때리고 나서 개인이 따라 때리면서 미결제가 늘었어요. 어렵나요? 이거 혹시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결론이 궁금하시죠? 결론이 그냥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크게 위협적인 수급까지는 아니에요. 수급은 아닙니다. 크게 위협적인 수급은 아닙니다. 아직은. 단서는 항상 있어야죠. 아직은. 지금 나온 게 그렇게 위협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진 않네요. 아직은. 40분도 그냥 이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의 조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근데 희한하게 지수는 우상향을 했어요. 그쵸? 희한하게 우상향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가능성 자체가 우상향하는 박스 조정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했어요, 이미. 근데 제가 그 계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쵸? 와, 근데 아무리 유동성장 해도, 야, 여기서 또 지수를 올린다고? 저도 참 보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내부적인 에너지는 이미 조정이라고요. 언제부터? 이미 수요일부터. 조정이에요. 조정인데, 오늘 좀 지수가 폭이 있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날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 본데, 그래 봐야, 지금도 선 대충 그어봤지만, 그래 봐야 아직 이 레인지 안 아니에요, 그냥? 그래 봐야.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깨져야 돼요. 아직은 폭이 좀 있어요. 그만큼 이 조정파에서도 은근히 너무 올라왔어. 여기가 그래도 깨져야 뭔가 다른 시나리오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추석 전까지 쉬는 장세.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치고 가기 어렵다니까요, 사실은. 지수도 못 치고 가고요. 종목도 지금은 막 이렇게 너무 하루하루 너무 막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야지 이게 통하는 시장 같지는 않아요. 그냥 차라리 추석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 지금은 제일 좋아 보여요. 그 와중에 단계 수익 주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 포석을 일단 1순위로 생각을 해라. 반도체도 아까보단 조금 더 빠졌네요. 더 빠져야 돼요, 사실. 근데 아까보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조정이 세다고까지는 안 보여져요.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대기 매수세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설명 제가 대충 한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화면이 이게 잠깐 유튜브가 멈췄었네. 제가 설명 지금 한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70 이해되셨죠? 장 빠진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빠지는 게 당연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또 여기서 장 빠진다고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음봉 나온다고 인버스를 베팅하는 사람들은, 오늘 음봉 나온다고 인버스를 베팅하는 사람, 물론 주변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대충 보기로는 그렇진 않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인버스를 샀을 거고요. 이 자리에서도 샀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샀을 거고요. 이 앞에 샀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여기 이런 데서 하방 공략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할 거라고요. 인젠 빠질 거다, 인젠 빠질 거다. 이제 음봉 떴으니까 빠질 거다. 음봉 떴으니까 빠질 거다. 또 음봉 떴다. 내려올 수 있다. 이게 또 도지네. 오늘 음봉 떴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저 때가 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도 이때도 말 되게 많았어요. 이때 지수가 계속 박스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또 많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빠질 거다라는 의견도 이때 은근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도 빠질 거라는 의견이 은근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 생각을 해보면, 앞에 과하게 올라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아마 이때 뭐라고 하지, 그 이슈가 이때 막 많았을 텐데, 금리 이슈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그, 이슈는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지수 볼 때,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시장 엄청 세잖아요. 제가 박스 그릴 때 아마 계속 이랬을 텐데.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아마 이랬어요. 이때 뭐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온갖 분석들이 난무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 보다 보면 그런 이슈들에 좀 매몰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이슈들에 매몰될 때가 있다고요. 50이니 25니 뭐 고용이 어떻고 고용이 어떻게 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지수가 안 올라가나요? 저는 그 레벨이 아니라고 봤단 말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슈에 매몰되지 말아라. 지수 그냥 심플하게 봐라. 시장 얼마나 세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간 조정으로 버티고 있다. 시장 센 거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뭐 종목들은 이때 많이 쉬었는데 지수는 무지하게 센 거라고요. 큰 게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무서우면 지금 무서운 레벨 맞거든요. 심지어 오늘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도 떴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 신호예요. 떴어요, 신호가. 10시 30분 기호 떴습니다.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버스나 이런 하방 배팅은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추석 전까지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분할 매수하는 게 낫다.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다? 이거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리 깨면. 지난주 수요일에 저점을 깨면, 그때는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제,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지금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깨져야 저는 생각을 뭔가 다시 해볼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뭐 별 생각 없습니다. 아셨죠? 2번. 제 시황은 그냥 똑같습니다. 2번이 2번. 단기 그걸 뭐 진작 눌렸어야지. 코스 한번 볼까 근데?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빠지죠. 운동 좀 세게 나왔네. 어제 제 느낌이 맞았어. 제가 어제 찝찝하다고 했잖아요. 단기로는 찝찝하다고 했잖아요, 분명. 단기로 뭔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찝찝하더라고요, 어제. 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볼 것도 없네. 한 1300개 빠졌겠다. 1300도 아니, 1400개 빠졌습니다. 이제 이런 장은 단기 매매도 하면 안 돼요. 1400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미코는 사실 단기 매매용 종목은 아니기는 해요. 더 빠졌겠다, 근데. 하단까지 오네. 장 밀리니까 얘도 같이 밀리죠? 별 수는 없어요, 이런 거. 자, 설명 몇 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관심주는 제가 리딩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못해서 그래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리걸 이슈만 아니면은 저는 다 얘기 드리고 싶지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그래서 제가
종목만 띡 들이는 건 아니고 띡 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제시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관심 가질 만한,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될 만한 가격대 제시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매수가 손절가잖아요. 그냥 목표가는 알아서. 제가 이거 리딩을 못하니까 제 기준에선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리딩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목마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왜? 장이 빠지는 날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많이 빠지니까 다. 올라갈 때는 별로 질문들을 안 하세요, 원래.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건 또 질문 안 하십니다, 어차피. 많이 올라갔는데 뭐. 그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차트 보듯이 한번 볼까요? 아까 보면 리딩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차트만 볼게요. 크라운 혜택홀딩스가 이게, 이건 좀 차트가 좀 깨졌네. 이거 근데 제가 손절 이탈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손절 이탈가를 이렇게 깊게 잡지 않았을 텐데. 훨씬 위일 거예요, 아마. 차트만 봐도 딱 나오는데요. 이게 날짜가, 한번 봅시다. 7,200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깊게 잡았어요? 이게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랬나?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 지금 일일이 뭐 따지고 이럴 시간은 없고, 한번 봅시다, 그냥. 크라운 혜택홀딩스. 솔직히 말하면 차트는 애매해요. 차트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얘가 모멘텀이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지주사 종목들이 보니까 9월달에 좀 가다가 말았어요. 뭐 알아서 올라오긴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주식은 저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좀 애매하다. 기술적으로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지주사라서 저는 한 번 더 갈 거라고는 봐요. 갈 때는 좀 세게 갈 거고. 근데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다. 정도로 그냥 판단이 드네요. 이런 건.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한번 볼까? 토마토 시스템? 이거 밀렸네. 이게 어제 얼마 갔었어요? 6,950원, 7,000원 갔다가 밀렸군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자리는 좋은 자리 맞아요. 빠졌다고 좋은 자리가 나쁜 자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적인 분석이란 건 반대로 갔다고 좋은 자리가 나쁜 자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는 좋은 자리가 맞거든요. 특히 이 양봉 나온 날 여기가 딱 좋은 자리인데,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2, 3일 내로는 반등이 저는 세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기술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지선이라고 칩시다. 주가가 자, 여기만 오면 반등을 해요. 이게 많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깨집니다. 무조건 깨져요. 많이 반복되면 무조건 깨져요. 저항도 마찬가지. 여기 저항이 있어. 여기를 못 넘어, 주가가. 근데 계속 돌파 시도를 하면 무조건 뚫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지 없고 영원한 저항 없어요. 원래. 아시겠어요? 근데 이 패턴은 약간 그 패턴으로 보여요. 이게 갈 자리에서 너무 좀 지체를 오래 한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일주일 이상 했잖아요. 여기서. 오늘 일단 밀렸는데, 글쎄요. 근데 아마 얘는 또 이런 자리에서 저점 잡힐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이것도 손절가를 제가 이렇게 깊게 넣진 않았을 텐데. 예. 이거보단 타이트하게 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 6,2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오는지가 중요해 보이네요. 이건 그냥 차트 공부입니다. 제가 리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보자. 뭐 볼까? 근데 에이펙트 이런 건 빠지지도 않는다. 많이 오른 놈은 더 안 빠져. 케이크셀 한번 볼까? 얘는 아직 차트가 이쁜데요? 얘는 좀 차트가 이쁜 것 같다.
제가 MSC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MSC 요즘 잘 가던데. 오늘 빠졌네. 얘기한 적은 없는데 요즘 잘 가더라고. 그거죠? 그거 뭐야? 소스 회사. 이건 소스 회사. 근데 이게 주식이 니 종목 내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상장되어 있는 건데. 자, 일단 좀 봅시다. 아유, 코스닥 20포인트 빠졌네. 바이오 많이 빠진다 오늘. IT. IT도 이제 많이 빠져요. 빠질 때가 되긴 했어요. 진작 빠졌어야지. 좀만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진다. 먼저 한번 보자. 매너토크. 오늘은 눈여겨보던 종목 저점 매수에 가담해볼 수 있는 딱 그 정도 날입니다. 단기 매매에 너무 치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하락 종목이 적어도 1100개대로는 와줘야 될 것 같아요. 1400개 너무 많아요. 뭐 1200개대 정도까지 최소한 와주든가. 이러면 매매 못해요. 상승 종목이 257개인데 여기서 무매매를 해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장이고 오늘 같은 시장은 안 하는 게 차이 나요. 약간 신규주로 쏠림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신규주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좀 해볼 만은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타는 오히려 신규주에서 좀 쳐볼 만은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단타도 별로예요. 차라리 그냥 이제 스윙 형태로 담아가는 종목으로는 찾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기술적으로 매도 사인이 이미 한 480포인트 정도에서 뜬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쭉 밀리고 있거든요. 481이구나. 한 이 정도부터 지금 매도 사인은 사실상 떴고 쭉 밀리고는 있어요. 이제 5일선이 얼마냐? 478. 오늘 종가가 478 위에 끝나냐 아래에 끝나냐도 조금은 중요하긴 하겠네요. 478. 지금 477.65예요. 예, 지금 477.65인데 자, 이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락이 이렇게 많은데 상승이 되게 적잖아. 그럼 이 종목들한테 돈이 막 몰려가지고 얘네가 엄청 센 거 아니야?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옛날에 해봤던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날은 이 상승 259 중에 상당수의 종목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잡주가 많거든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들어가는 종목이 이 안에 포함될 확률 자체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달려요. 단기 매매에 적합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하기 되게 좋아 보이는 차트예요. 차트가. 근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얘기하지만 전 오늘 시장 하락 별로 안 무서운데요. 별로 크리티컬해 보이지 않는데 아직은. 최소 외국인들이 선물 한 5,000개씩 때리고 그러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별로 고민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 그리고 아까 요 상태에서 이 형태에서
외국인들이 치고 개인들이 따라 붙었다라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빠지지만 이게 그렇게 큰 걱정을 할 만한 그건가? 그냥 단지 기술적으로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후자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쉴 만한 자리에서 쉰다. 사실 종목이나 섹터별로 가면 더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요. 더 빠져야 사지 이거 뭐 핵심주들 별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추석 전까지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안 빠져요 핵심주들은. 저런 게 빠지려면 지수가 더 빠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한다고요 지금. 지금 24분인데 제가 이제 30분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몇 개 차트 더 봅시다. 예. 뭘까? 시메스 한번 볼까? 시메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올라가지 않고 어떤 익절의 기회 없이 그냥 내려온 종목은 얘가 유일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익절의 기회가 있고 내려온 것들은 좀 덜어 있고 그냥 아예 계속 고점 뚫고 가는 종목들도 꽤 있고 이런데 얘는 아마 진입을 했으면 다 손절이 그냥 나갔을 겁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오늘 아침에 셌어요. 오늘 아침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 방송할 때는 아니지만 이제 회원 방송할 때인데 오늘 아침에 로봇주가 셌어요. 로봇주가. 그러면서 시메스도 올라왔거든요. 시메스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격대도 다 정해준 것 같은데 어제 거에 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보면 시메스 이 11선이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 11선 급등 파동이 진행될 때는 이 11선이 중요해요. 이 11선이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11선이 사실은 깨졌잖아요. 그 말은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사실은 급등 파동은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를 봅시다.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걸 급등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앞에 이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 결국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급등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 자리가 좀 좋아 보여요. 지금 내가 어제 가격적으로 좀 나눠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2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위에 가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되게 달라요. 위에 가야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종가 기준으로는 가지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손절가나 이런 거 할 때 저 역시도 장중 가격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전에선 이렇게 하나 사실은 어떤 의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가로 봐야 된다. 종가가 사실은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이거 기억하시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는 손절도 마찬가지고 돌파도 사실 마찬가지. 이것도 돌파가 안 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장중에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종가가 못 돌아섰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론상으로는 종가가 중요해요. 근데 실전에선 장중으로 하게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 괴리가 약간 있어요. 그건 뭐 매매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어쨌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 가격이 29, 그리고 이제 한 279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28 정도죠. 28, 그리고 뭐 264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쓰면서 그냥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여기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기 얼마야? 네, 여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차트 기준에서는요,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 건데, 전 여기서 요 사이에서 한번 노려볼 거거든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저기가? 봅시다. 가격이, 요 선으로 그거에 나와요. 256이네, 여기가. 25,500원. 여기 얼마야? 25,000원. 제가 생각하는 들어가기 좋은 가격은 25,000원에서 2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일단 이 자리가 좋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차트는 왜? 얘는 급등 파동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벌써 28분에 빨리 할게요. 바닥을 계속 기다가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죠. 기준선 잡고 이렇게 N자로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서 털리고 원래 이런 식이란 말이죠. 원리 자체가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뚫어야 슈팅이 나오는데 못 뚫었어. 급등까지는 아니야. 바닥에선 꽤 올라오긴 했지만 이랬을 때 제일 좋은 눌림목 자리 여기에요. 여기 이랬을 때는 여기가 제일 좋은 눌림목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오면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29,000원에 샀어. 29,000원에 샀어. 27,900원 리스크 관리하라고 해서 손절을 쳤어. 예. 손절을 쳤어요. 근데 이거 1,100원 손해봤죠? 1,100원 손해봤어요. 1,100원이면 4, 5% 되나? 근데 3, 4% 되겠네요. 3, 4%. 3, 4%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얼마에 사요? 25,500원에 그냥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1,100원 빠졌는데 이거 얼마 더 싸게 사? 2,400원 더 싸게 사죠. 이게 다시 원점으로만 오면 수익이 꽤 나요. 그래서 이게 특히 단기 매매할 때는 여러분 손절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많이 오른 종목은,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은 손절 라인을 되게 좀 나름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음 자리를 노리면 돼요.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렇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 예, 여러분들 이해되신 거 확인되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예,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예, CMS는 저 자리 오면 다시 한번 봅시다. 전 저 자리 오면 사고 싶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장빠지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예, 식사들 하시고 뒷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